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집단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었죠. 그래서 집단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소셜 로고핑이라든가 아니면 그룹띵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그룹띵크 얘기 나온 김에 좀 한번 해보면 집단사고라고 해서 집단 내에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을지언정 대다수의 집단의 멤버들이 유사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소수의 사람이 그 의견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동조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했고요. 그 실험을 한 그 학자가 이제 그 솔로몬 애쉬라는 학자를 좀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터크만의 집단의 발달 단계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그 5단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했던 거는 집단과 팀을 구별하는 거였어요. 그죠? 목표라든가 골이라든가 스킬, 그 다음에 시너지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 뭐 그리고 어카운터빌리티 결과 책임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봤어요. 집단과 팀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집단이라고 하는 것과 팀은 외견상으로 크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 발휘됐을 때 구성원들이 팀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핸드아웃 11페이지예요. 자, 11페이지 그림을 한번 강의 듣던 거 잠깐 멈추고요. 한번 보실까요? 한 1분 정도만 보세요. 너무 오래 보시지 말고 빨리빨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빨리 좀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면은 집중이 좀 될 수 있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안에 워크팀이라고 돼 있죠. 워크팀은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하는 팀 정도, 그죠? 그냥 팀이라고 보셔도 돼요. 팀은 일을 하니까, 그리고 일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특별 전담팀 해가지고 그 경찰에서 기동대들 있잖아요. 스왓이라는 팀 같은 경우, 스왓팀, 스페셜 웨폰 어택 팀이라고 해서 스페셜 웨폰 어택 팀이라고 해서 뭐 이제 테러범들이 건물을 장악했을 때 이런 스왓팀이 출동을 해서 테러범들을 이제 장악을 하죠, 그죠? 제압을 하고. 아니면 뭐 농구팀, 뭐 배구팀, 다 인원들이 10명이 넘지 않아요. 수화팀 같은 경우에 많아야 한 팀당 한 뭐 7, 8명 정도 될 테고, 농구팀은 5명, 배구팀은 6명이잖아요. 그죠? 이런 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일반 부서에서 오랫동안 같이 부서에서 일해왔던 팀들, 이런 팀들의 공통점은 멤버들이 적어도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한 5년 이상. 그래서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팀 멘탈 모형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팀 멘탈 모형.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팀워크 같은 것들이 끈끈하게 맺어져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태스크워크 멘탈 모형과 팀워크 멘탈 모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일단 그 팀이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individual with competences라고 돼 있죠. 어떤 개인들이에요? 역량을 가진 개인들, 그죠? 그러니까 그 팀원들을 우리가 여기서는 individual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량. 우리 역량 공부했었어요. 3장에서, 그죠? 3장에서 역량 공부했는데 역량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었나? 구성 요소. 우리가 KSA라고 해서 A는 A 한 번 더 썼네요.
ability, 능력, 그죠? 육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신체가 튼튼하다든가 건강해야 모든 일이든 잘할 수 있죠. 정신적으로도 어떤 어빌러티가 있어야 된다. 뭐 IQ가 높다거나 이런 것도 EQ가 높다거나 아니면 정신력이 뛰어나다든가, 그죠? 그다음에 스킬은 어떤 것을 다룰 수 있는 재주라고 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knowledge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KSA라고 했어요. ability, skill, knowledge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어떤 것이냐면 basic competency 여기 한번 써보죠. 글씨 좀 작은데 아이고 Y가 안 써지네. 기본 역량 혹은 공통 역량이라는 게 있었고 요 팀 멘탈 모형은 지우고 조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필요한 역량에는 뭐가 있니? 베이직 컴피턴시. 조직에서 일하는 조직 구성원이면 반드시 지녀야 되는 거. 일단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 전사원이 성실하면 좋겠죠. 근면하면 좋겠죠. 책임감 강하면 좋겠죠. 뭐 회복력이 좋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직무를 수행하니까 조직 구성원들은 자기가 어떤 부서에 속해서 다시 얘기하면 팀에 속해서 그죠? 혹은 어떤 부에 속해서 직무 역량이 중요하고요. job competency.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관리자들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 그죠? 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워크팀이 일을 잘하려면 일하는 팀이 이 스와팀 같은 경우에는 뭐 총 잘 쏘는 사람, 사격 잘하는 사람, 정탐 잘하는 사람, 그죠? 네, 지도 잘 보는 사람, 리더십 있는 스와팀을 이끄는 팀장, 이런 멤버들이 거기에 필요한 직무 역량과, 그죠? 리더라고 했을 때 리더십 역량, 그리고 사명감 같은 것들을 가져야겠죠. 농구팀, 배구팀, 일반 부서에서 말하는 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effective teamwork라고 돼 있어요. 효과적인 팀워크를 가져야 된다. 역량과 뭐다? 팀워크다. 팀 멘탈 모형, 그죠? 팀 멘탈 모형을 조금 더 얘기하면 이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태스크워크 멘탈 모형에서는 서로 멤버들이 일에 대해서 수행하는 직무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이 멘탈 모형이라는 게 멘탈 모형을 갖는다. 예를 들면 농구팀에서 저번에도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가드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죠? 공을 배분하고 그 경기를 지휘하죠. 그리고 센터는 골 밑에서 골밑 싸움을 하면서 리바운드를 잡거나 골밑 슛을 시도하거나, 그 다음에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도 잘해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떤 역할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거기다가 팀워크라는 건 바로 팀워크 멘탈 모형.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죠? 오랫동안 팀 멤버로서 생활하다 보면 취미 같은 것도 비슷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팀 멘탈 모형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역량에 관해서는 과업에 관련된 구성원들끼리 공유되는 여러 가지 어떤 사고 체계. 그 다음에 팀워크라는 거는 응집성을 위한, 그죠? 팀원들끼리 끈끈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멘탈 모형. 이렇게 제가 멘탈 모형 너무 얘기 많이 했네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이론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뇌의 어떤 작용이라 연구도 사실 쉽지는 않죠. 자, 어찌됐건 역량과 팀워크, 이거 복잡하시면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팀 멘탈 모형이라는 거. 중요한 거는 팀에서 일을 잘하려면 역량과 팀워크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게다가 뭐가 필요해요? 작은 동그라미 밖에 있는 동그라미를 보면 팀 프렌들리 오거니제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팀 프렌들리 오거니제이션 무슨 말이에요? 직역하면 팀 활동에 있어서 친화적인 팀 친화적인 조직이다. 팀 친화적 조직. 팀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친화적인 조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다, 서포트 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조직 문화가 상당히 중요해요. 팀원들이 일을 잘하려면 팀의 어떤 형태가 상당히 수평적이어야 되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 과부제하고 팀제 배웠는데,
과부제처럼 부서 형태가 수직적이면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부서 형태를 수평적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가 수평적이어야 된다. 그야말로. 그죠? 수평적이어야 된다. 수평적이어야 된다. 위계가 없어야 된다. 그죠? 위계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참여를 중시해야죠. 왜냐하면 팀 활동 같은 경우에는 팀 활동에서는 멤버가 그렇게 많지 않고 각각의 멤버 역할들이 다 중요하니까 참여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수평적이고 참여가 중시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죠. 제가 조직을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조직에 좀 문제가 생긴다. 이제 조직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가업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대부분 이 문제가 많아요. 조직 문화가 결여돼 있거나 아니면 조직 문화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죠? 조직 문화가 강하지 못하거나.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팀 활동을 갖다가 잘 지원하려면 조직 문화가 탄탄해야 된다. 참여를 장려하고 수평적이고, 그죠? 너무 위계를 따지면 사실은 팀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여기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인사제도라는 게 있어요. 인사제도. 우리 보통 이제 팀을 얘기해 보면 팀하고 이제 일반 집단 부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부제 같은 거 비교해 봤을 때 팀 같은 경우에 인원이 적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팀원이 총 5명이다. 5명이면 상당히 인원이 적죠. 그죠? 근데 이 5명 중에서 예를 들면 2명이 연차를 써가지고 휴가를 갔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연차 같은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필요한 경우에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로 지금 많이 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사실 이 연차도 눈치 보여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연차를 다 못 쓰면 이거를 이제 급여 형태로 해서 이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차를 장려하기 위해서 다 쓰려고 자꾸 이야기해요. 연차 안 쓴 거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요. 근데 5명 중에서 2명이 나가버리면 3명이서 일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부서들이 있어요. 이런 부서들 조직에서. 그럼 3명 일하니까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죠. 이 팀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경우 인사제도를 통해서 이 2명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갖다 확충을 해줘야죠. 대체 인력.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2명이 연차를 가버리면 제대로 여기 1명만 연차를 내도 일이 태산같이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유동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이 제도도 인사제도도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인원을 갖다가 조금 쓸 수 있게 만들어야죠. 저희 집 꼬마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아기가 그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참 열심히 이제 보육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같이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 참 감사한 마음을 갖는데 거기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이제 연차를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이제 아기들을 돌볼 수 없으니까 대체 인력이 오더라고요. 그분들도 상당히 일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제 연차 가신 분들은 자유롭게 어떻게 해요? 연차를 마음 편히 쓰는 거죠. 이런 경우 연차를 가도 대체 인력이 없으면 계속 전화하고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죠? 연차를 마음 편하게 가질 수 없다. 근데 사실 이런 인사제도가 만들려면 대체 인력의 확보, 그죠? 조직 문화가 역시 필요해요, 그죠? 예를 들면 뭐 구성원들을 갖다가 존중하고, 그죠? 내부 구성원들을 가족같이 여기는 어떤 문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조직 구성원을 가족같이 여긴다고 하면서 일을 무지막지하게 시키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팀 프렌들리 오거니제이션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조직 구성원들이 상당히 역량이 있어서 직무, 그지? 리더십, 공통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역량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스킬과 어빌러티를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팀워크가 좋아요. 상당히 끈끈해요. 그리고 조직 자체도 팀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 문화라든가 기타 제도들이 여건이 마련돼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팀 활동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 파랗게 된 거 거기 보면 팀 effectiveness 크리테리아라고 돼 있죠.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면 팀 유효성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팀 유효성 기준. 우리 organizational effectiveness라고 해서 조직 유효성에 관한 거 공부했었죠. 앞에서. 그죠? 1장인가요? 팀 유효성도 비슷해요. 팀 유효성도 첫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성과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중에서 목표 달성이 상당히 중요했었잖아요. 그죠? 이러한 인재를 획득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고 그죠? 뭐 이런 것들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team achieves intended result 의도된 결과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영업팀에서 화장품 영업팀이에요. 예를 들면 이번 달에 뭐 화장품을 갖다가 매출을 뭐 1,000만억을 매출을 목표로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능히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영업팀에서는 영업 관리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발휘해서 팀원들끼리 역량이 있다고 하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요. 그죠? 아니면 뭐 마케팅 부서에서 마케팅 목표가 있겠죠. 그죠? 소비자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 제품의 인지도를 40%까지 올린다.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인지도를 단순히 시간에 올리는 건 어려운데 한 뭐 1년 동안 열심히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실시를 했다.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결과가 있을 텐데 1년 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인지도가 올라갔더라. 목표한 거 이상으로. 그런 것이 이제 인텐디드 리절트가 나왔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태도가 있네요. 태도. attitude and behavior. 자, 태도와 행동. 우리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태도는 특히 이제 4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attitude, 가치관과 태도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태도와 행동이 이 구성원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성과라는 말이 다 이 두 가지 요소들 태도와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항상 보면 행동, 조직 구성원의 행동이 일어나고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줄 요소가 태도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행동 태도도 지금 이제 성과의 하나의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팀 유효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도라고 하면은 뭐냐면 직무에 대한 태도 있겠죠. 거기 보시면 직무에 대한 태도. 팀 멤버들이 직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태도, 직무. 그죠? 직무에 대한 태도가 어떤 거였어요? 우리 3장에서 공부한 잡 satisfaction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잡 involvement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잡 engagement도 있었고요. 직무 만족, involvement는 직무 몰입, 그 다음에 잡 engagement는 직무 열의라고 했었잖아요. 다 잊어버려도 좋으신데 요거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잡 satisfaction. 자기가 수행하는 직무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어떤 감정이 투영된 개념이다.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태도는 뭐였어요? 조직 몰입이었었잖아요. 한 가지 빼놨는데 거기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팀 몰입이라는 것도 지금 그죠? organizational commitment, 팀 커미트먼트 이것도 다 두 가지 다 태도죠. 조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조직 몰입이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그죠? affective commitment, 그 다음에 또 normative, 그 다음에 continuous, 그죠? 지속적 몰입. 팀 몰입도 조직 몰입하고 유사한 개념이에요. 팀의 활동에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고 팀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죠?
이런 것들이 태도와 행동이 되겠다. 당연히 태도와 행동이 좋으면 성과는 높아지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바이어빌러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생존력이라는 거예요. 팀이 얼마만큼 존속할 수 있느냐. 조직에 존재하는 부서도 때에 따라서는 통폐합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조직에서 전략기획팀이라는 부서가 있었어요. 그 부서가 핵심적인 일을 하다가 전략기획이 이제 조직 전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팀 쪽으로 이제 좀 할당이 된다고 하면은 그 부서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IT 부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IT 부서 같은 경우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옛날에는 이제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조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된 기술들을 IT 부서에서 지원을 다 해줬는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웬만한 컴퓨터 같은 거 여러분들 다 다룰 수 있잖아요.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뭐 그러다 보니까 팀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생존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할 때 그 팀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팀 멤버들이 팀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팀 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만족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팀 활동을 하면서 즐겁잖아요. 자,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누구는 리서치를 열심히 해가지고 상품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에게 그 리서치한 결과를 넘겨줘요. 그리고 상품을 담당하는 그런 조직 구성원들은 팀원들은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시 또 리서치 담당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또 광고 담당하는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일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성과가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팀원이구나, 그죠? 그래서 그런 팀들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 프로야구단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프로야구단들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2010년도 이후에 그죠? 15년도 이후로 한번 해볼까요? 그 이후에 이제 항상 프로야구단에서 좋은 실력을 발휘했던 팀이 이제 두산 베어스라는 팀이 있잖아요, 그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우승을 한 서너 번 정도 했으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그 팀 멤버들을 결속시키고, 그죠?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member satisfied with team experience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다. 팀 활동을 통해 상당히 기쁨을 느낀다. 그 다음에 이제 멤버들끼리 그래서 기꺼이 팀을 위한 노력을 하려고 애쓴다 이렇게 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팀 유효성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생존력.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팀 활동을 경험하면서 상당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만족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기꺼이 팀을 위해서 공헌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member willing to continue contributing to team effort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두산 베어스는 계속 한 5, 6년 동안 좋은 성적을 내왔던 것 같아요. 그죠? 멤버들이 단합을 해서.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11페이지 하나 하는데 1시간 다 걸렸네요. 우리 10페이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